여러분, 키보드를 무기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핵티비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이죠. 이 사람들은 과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저항가일까요?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종류의 범죄자일까요? 오늘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핵티비즘을 두고 정말 평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억압에 맞서는 영웅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라고 비난하죠. 대체 무엇이 이렇게까지 다른 시선을 만드는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어떤 시스템에 침입했어요. 그럼 그 행동 자체만으로 무조건 잘못된 걸까요? 만약에 그 행동의 목적이 더 큰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한 거였다면요? 바로 이 의도의 문제가 핵티비즘 논쟁의 가장 뜨거운 핵심입니다. 사실 모든 해커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이버 범죄는 대부분 개인의 금전적인 이득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핵티비스트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회적, 정치적인 신념, 다시 말해 대의 명분을 위해서 움직여요. 바로 이 동기의 차이가 모든 걸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핵티비스트라는 이름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단어를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핵티비스트는 해커의 기술과 활동가의 신념이 합쳐진 말이에요. 단순히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확성기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보드가 이들의 피켓이고 코드가 이들의 구호인 셈입니다. 아마 이 이름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어너니머스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알려왔죠. 가장 대표적인 핵티비스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디지털 시위 현장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건 정말 거창한 명분들입니다. 잊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부당한 검열의 벽을 무너뜨리고 또 권력 뒤에 숨겨진 부패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마치 현실 시위의 구호가 디지털 공간으로 그대로 옮겨온 것 같죠? 이들의 무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기업이나 정부 웹사이트에 첫 화면을 자신들의 주장으로 그냥 도배해버리기도 하고요. 이게 화면 변조죠. 아니면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일으켜서 목표 서버를 아예 다운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디도스 공격이고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많긴 하지만 때로는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민감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도 합니다. 바로 신상털기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핵티비즘을 좀 더 넓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이게 과연 완전히 새로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의 디지털 버전일까요? 사실 핵티비즘은 시민 불복종이라는 아주 오래된 저항의 역사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었다면 오늘날 이들은 키보드와 인터넷을 통해서 부당한 권력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티비즘이 혼자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부 고발자가 폭로한 진실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스피커가 되기도 하고요. 또 검열에 맞서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죠. 물론 신상털기처럼 극단적인 방법은 그 정당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건 이 한 가지로 돌아옵니다. 무엇을 위해 행동하는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 그리고 신념을 목적으로 하는 핵티비즘. 이 둘을 가르는 건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동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시위와 범죄, 그 경계선은 과연 어딜까요? 어쩌면 핵티비즘은 우리 사회가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야만 한다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